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활동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보시려면 바로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제품들도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연락처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짓과 부정, 불법이 지금 서서히 거쳐지고 청소되는 장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아마 조만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67분간에 걸친 그 내용들 아마 보셨던 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제출했다고 하는 그 기밀문서, 그 문서로 된 그 종이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을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모종의 대통령이 강제로 납치돼서 감금되기 전에 모종의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아마 미국에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 역시 민주당이 조만간에 정당 해산이 될 것 같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 간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공조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길하고 섬뜩한 그런 예상이지만 그런 조짐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내각제 개헌이니 뭐 이런 헛소리를 삘삘 해대고 있던 국민의힘에서조차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몇몇이 나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되어야 된다. 뭐 이러는 가운데 지금 뭐 집회도 하고 이러고들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 집회 현장에도 국민의힘 아이들이 나와서 무슨 뭐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 입장에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의 자리만 지켜주면 될 텐데, 요즘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국힘당 의원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리스크, 위험을 털어내고 지금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에서 그동안 벌어져 왔고 음침하게 진행되어 왔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곧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합리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그야말로 수많은 빼박 증거들을 놓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또한 그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를 해왔죠. 입증 자료들도 참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정선거를 끝내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암덩어리와 같다.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었습니다. 자, 주로 언론계에도 또 정치권에도
이와 같이 그 무지몽매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 오피니언의 리더다? 그럴까요? 국내 언론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소위 주류 언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주류 언론들도 보면요, 정보력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주류 언론이다라고 그동안 깝쳐왔던 이런 가짜 언론사들, 가짜 방송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혼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아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이미 지금 스물스물 지금 밀려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일순간에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자기들이 주류 언론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이런 식의 오만하고 교만함에 빠져있던 이런 레가시 미디어들, 주류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곧 문을 닫고 이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직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또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앞으로 이것들이 미국과 한국 간에 밝혀지고 나면은 모조리 다 그야말로 쓰나미에 쓸려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지금 보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이 거의 100% 기각 아니면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던 이 기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에 걸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헌법재판소에게 기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직접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재판관님들께도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 그러니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반드시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는요, 지금 대단한 지금 중압감이 들어가 있는 엄중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밀 자료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금 당황하게 만들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분위기 변화, 조류가 급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소는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안 심리를 했는데 예측을 뒤엎고 8대0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헌법재판소 내부에 이 기류가 급격하게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선풍이, 이런 바람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자들도 사람인지라 죽기는 싫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분명히 뭔가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이 아마도 어떤 굉장히 그 은밀한 통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미국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전달된 자라고 뭘까요? 이건 그저 우리가 보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 결과물,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포렌식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중국 간첩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만 하는 거지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1월 중에 미국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건너갔겠죠. 예. 그러나 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는 지금은 밝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0장이 넘어갔는지 뭐 50장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뭐 200장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뭐 1000장, 2000장이 넘어갔는지 그 규모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몇몇 가지의 행태 그리고 몇몇 가지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분명하도 적확한 자료와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지금 미국에 넘어가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확인을 끝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 직후에 부정선거의 대통령이 말한 가운데요. 이 점을 우리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국제 카르텔입니다. 국제 카르텔. 자,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법조 카르텔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썩어 빠진 판사 검사들의 부패 커넥션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국제 카르텔 그리고 이런 국제 카르텔을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아예 그냥 못을 꽉 박아놨죠. 자, 통상 국내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국제 카르텔로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북한 단독의 범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아이들의 만행으로 이야기는 하더라도 이것을 국제 카르텔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이외에 또 다른 국가의 부정선거 카르텔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암시했다는 이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틀림없는 범죄 조직이 국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것도 가장 보안과 비밀이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그 부정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현지 시각 오후 8시 29분에 그가 즐겨 쓰고 있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미국에서 조작 선거와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 자, 크게 대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A rigged and crooked election had on our country. 이렇게 굵은 볼드체, 두껍게 눈에 선명히 들어오도록 이렇게 명시한 뒤에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로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뭐냐? 부정선거를 우리는 수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아주 강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본인의 이 사회 SNS 계정에다 올린 것입니다. 자, 이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eople who did this to us should go to jail. 자, 지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반드시 감옥소에 가야 된다. 이거는 직접 가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잡아서 감옥에 넣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사실은 감옥에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조리 다 사형을 시켜버리는 게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급적이면 이런 국제 범죄 카르텔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지금 자제해 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행정부, 각 부처 장관들, 또 FBI, CIA 이런 유력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밝히겠다. 이런 부정선거 수사를 천명하는 이런 아주 강한 수사에 대한 의지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향후 조만간에 미국에서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모조리 어떻게 된다? 목숨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은요,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현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주요 강요들이 대단히 지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는 뜻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월 1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 10년 만에 있는 대통령의 법무부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즉 바이든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 전임자들은 법무부를 불의한 부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부서로 만들었다. 자, 법무부는 법에 의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모든 업무와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곳인데 그 법무부가 옳지 않고 불의한 부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Our predecessors turned this Department of Justice into the Department of Injustice. Justice가 아니란 얘기죠. 응? 지금 법무부가 정의의 부서가 아니라 불의의 부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일축해버렸던 전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역시 유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러한 시절이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불의한 시절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행했던 잘못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완전하고도 그리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공언을 했는데요. 자, 영어로 보면요. I will insist upon and demand full and complete accountability for the wrong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잘못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책임을 묻는 얘기는요. 모조리 다 쓸어서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달 3월 7일에는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죠. 이 FIFA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선거를 조작했으나 나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즉, they rigged the elections and I became president.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발언은 배우 모건 프리먼이 리트윗한 게시물에서 조회수가 자그마치 384만 8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대하기 위해서 의도된
공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액션 어빌리티, 이 행동하는 능력이 참으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뛰어난 보좌진들이 옆에서 이렇게 SNS를 사용하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해왔는데, 바로 2020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겼는데도 도둑질을 당하고 자기가 진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는 주장을 해도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행정부는요, 2021년도가 되면은 그 바이든 정권 하에서의 법무부가 우리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 합동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2월 5일 국가정보장실, 즉 ODNA가 되겠죠.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가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펴낸 41페이지에 그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Annual Threat Assessment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도 높게 예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조 바이든의 법무부에서는 지금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쯤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국가정보장실 DNI실에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 봤더니 보고서 제8페이지에 2024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얘기하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친미 후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화민국 통합을 유도하는 영향력 활동을 지속한다라고 지금 적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influence activities while promoting long-term cross-strait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to induce Taiwan to move toward unification 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시도 때도 없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대만 국민들의 주권인 총통 선거에까지 개입을 해서 지금 친중공 세력이 총통이 되게 하려는 이런 아주 음험한 공작을 했다라고 지금 일종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연례 위협 보고서 12페이지에는요, 악의적인 영향력 작전 항목이 있습니다. Malign Influence Oper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악의적인 영향력 작전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중국의 선전부서가, 이건 중국 공산당의 선전부서예요, 인공지능 AI 생성 콘텐츠를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도 양당 후보를 겨냥하여 시범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ina is demonstrating a higher degree of sophistication in its influence activities, including experimenting with generative AI. TikTok accounts run by PRC propaganda reportedly targeted candidate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United States midterm election cycle in 2022. 자, 이와 같이 미국의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작년 3월에 중국의 AI 생성형 콘텐츠가 이미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시험 가동되었던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서 공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정보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만에서 시험 가동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fter making a dry run with the presidential poll in Taiwan 이라고 하면서요. 중국은 한국 4월, 인도 4월, 그리고 미국 11월 등 2024년 주요 국가의 선거에서 각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문에 보면 China will attempt to disrupt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India this yea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contents.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 위협 보고서상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베이징은, 즉 중국 공산당은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대만에서 대만 독립주권 지지 후보로부터 유권자의 지지를 빼앗기 위한 테스트를 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Beijing did a test run in Taiwan using AI-generated contents to influence voters away from a pro-sovereignty candidates. 자, 이 중국 공산당은 밥 먹고 생각하는 게 공작이에요. 남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남들을 갖다가 해코지라 해서 밀정을 보내고 비밀리에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도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요. China had already attempted an AI-generated disinformation campaign in the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 자, 분명히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1월 달에 있었던 총통 선거에 개입을 하였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고서는요. 국가 지원기관이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AI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을 지금 보고를 한 것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 보고서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Microsoft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it had seen a state-backed entity using AI-made contents in a bid to influence the foreign election. 자,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친중국화를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뿌려가면서 비밀 공작을 사업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게 됐느냐. 지나간 33년 동안 우리는 한중수교한 이래로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생겨났던 것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틱톡의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캡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뉴스 진행자를 만들었다라고 뉴스 콘텐츠의 제작 얼개도 지금 보고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rosoft said the news anchors were created by the CapCut tool, which is developed by Chinese company ByteDance, the owner of TikTok.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틱톡,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카카오도 중국의 텐센트,腾讯이 상당 부분에 지금 자본을 지금 잠식해 들어와 있죠. 사실 국민들께서는 카카오가 우리나라 SNS이긴 하지만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중에 가디언지가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다음과 같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중국 지원 해커들이 정치인, 언론인, 기업 그리고 영국의 선거 감시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수년간 사이버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하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지금 가디언지가 또 했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s accused China-backed hackers of waging a years-long cyber campaign targeting politicians, journalists, and businesses, as well as the UK's election watchdog.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뚫리고 중국 공산당의 1대1로에 의한 중국 공작원들의 이 침투에 의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해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 것을 배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국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AI 중에 딥시크라는 거 있어요. 그거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차라리 지금 X에서 만든 그록이라고 있는데 그런 AI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도가 되면은 1월 달부터 남미 지역에서도 중국의 AI 생성 뉴스 프로그램이 여론 조작에 악용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 끝에서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그룹이 북한이 함께 관여하는 가운데 2024년 한국, 미국, 인도 등 각국의 주요 선거를 겨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보면 Chinese state-backed cyber group to target high-profile elections in 2024 with North Korea also involved. 라고 지금 분명하게 중국이 북한과 함께 이런 해악질을 갖다가 서슴없이 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고성 보고서가 나온 뒤에 미국 정권이 작년 11월 5일에 교체되면서 한국, 인도, 미국 선거에서도 중국이 개입했는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범증을 지금 다 정리해가고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주요한 강요들이 일관되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의 간첩단, 중국의 해커 공작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중국 대사관이 중국 본토의 베이징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동향 보고서가 정보지 형태로 시중에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내의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달이 되면 문형배나 이미선 같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예상했다라고 지금 밖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한미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중국 대사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한 한미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 도둑놈들이 지금 똥줄이 탔죠. 예? 미리미리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왜?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미리 한번 조금이라도 덜 맞아보자는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앞서서 따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반중 집회 등과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국이 한국 선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은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 스파이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 중국 스파이들이 체포가 돼서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이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요즘도 언론인이 어디 나와서 떠드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구역질이 나는데, 하나는 조씨, 하나는 정씨 그러고 있고, 또 지금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자들 가운데에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여자들과 그 성상납을 받아가면서 그 떡 먹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응? 뭐 이름이 준떡이라 그러던데, 그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점철이 되어 있길래 그런 그 거짓을 보고도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순간에도 지금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아요. 반중 활동을 하면서도 부정선거가 없다 그럽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그와 같은 거짓말이 언제까지 먹힐 것 같습니까? 지금 정당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당 활동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정당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못해. 그러면서 대한민국 뭐 민주공화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 여든 야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정선거를 부정한다. 마치 지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답변한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이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따라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아주 비겁한 놈들이에요. 비겁한 놈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그 대법원 판례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즘 뭐 손모가지도 걸고 모가지도 걸고 뭐 이런 뭘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걸지 마세요. 전부 다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고 그야말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개인적인 파산, 파멸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부정을 보고서도 부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정직한 사회에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도 조만간에 한미 간의 본격적인 지금 전면적인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공개가 될 거고, 공개됨으로 인해서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한국에서 그동안 미국의 부정선거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기계와 갖가지 협조를 해왔던 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한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